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교정과 임승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전공의 박대호입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어디서 교정치료를 어떻게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정교합이 있을 경우 교정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부정교합이란 무엇인가요? 치아들이 긴밀하게 맞물려 잘 씹고 발음할 수 있고 또 보기 좋은 치아를 가진 경우가 정상인데요. 부정교합은 이러한 건강한 치아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서 보았을 때 앞니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 너무 깊게 물리는 과개교합, 거꾸로 물리는 반대교합, 또는 앞니가 너무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뒤쪽 어금니 교합의 문제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치아가 삐뚤거나 치아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치아 크기가 너무 크거나 앞궁이 작은 경우에 치아가 삐뚤게 되고 또 치아 크기가 작거나 치아 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치아의 위치와 관련된 아름답지 못한 외모, 돌출입 때문에 활짝 웃지 못한다거나 표정이 어색한 경우에도 치아 교정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부정교합이 있을 경우 꼭 교정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교정 치료는 치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구강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교합을 그대로 방치하면 씹는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건강했던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치아가 삐뚤고 겹쳐져 있으면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남아서 충치와 잇몸병을 야기할 수 있고요. 또 치아가 잇몸뼈에서 벗어나 있거나 쓰러져 있는 경우에도 잇몸 질환 생기기 쉽고 또 비정상적으로 치아가 닳아 없어지는 교모나 마모 또한 부정교합과 관련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정을 성인 때 받는 게 좋을까요? 어릴 때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특히 성장 발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치료의 시작 시기를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첫 교정 검진은 만 7세 때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시기는 치열의 가장 안쪽에 생애 첫 영구치인 제1대구치가 맹출되어 있고요. 앞니를 영구치로 교체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 치아 개수, 발육 상태, 공간 문제 등을 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기 치료해서 더 큰 부정교합과 복잡한 치료의 가능성을 낮추어주는 것이 좋아요. 교수님, 대략적인 시기도 혹시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만 7세경에는 반대교합이라든지 아래턱이 너무 많이 성장해서 주걱턱을 보이는 경우 좀 치료를 하는 편이고요. 10세경에는 영구치 맹출 공간 문제라든지 아래턱이 성장을 좀 못해서 무턱인 경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세경이 되면은 영구치들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치아의 배열을 위한 교정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으신 중년들도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중장년 환자분들도 다양한 이유로 교정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중장년 환자의 교정 치료는 젊은 환자의 교정 치료와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치료 받으시다가 이제 장치나 그런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서 좀 더 편안하게 통증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성인분들은 교정 치료의 목표, 기대치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부분 교정을 하실지 또는 전체 교정이 필요한지 진단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전체적인 교정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엑스레이 사진, 카메라 사진, 본뜨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진단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의 방법은 입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가철식 장치가 있고요. 또 치아에 붙이는 고정식 장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턱 성장 조절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회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 또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유지 장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가철식 장치가 있고 앞니 안쪽에 안 보이게 붙이는 고정식 유지 장치도
사용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고정식 장치와 가초일성 장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둘의 장단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치아에 붙이는 고정식 장치,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는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검증된 장치예요. 이 장치를 쓰게 되면 의사가 직접 치아 이동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와이어를 바꾸거나 파워체인, 스프링 같은 탄성체를 이용해서 치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투명 교정도 원래는 있던 장치예요. 근데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최근 3차원 디지털 이미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적용이 되면서 많은 부정기업에도 치료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치료 후에 최종 상태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작된 장치인데 거의 보이지 않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있어서 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주 어려운 교정, 너무 심하신 분들까지 다 투명 교정 장치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저희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에서도 이런 말씀드린 디지털 교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무수히 많은 기존 자료, 무슨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되어진 검증된 AI의 분석 결과를 이제 교정 전문의가 참고하고 확인해서 진단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이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만드는 투명 장치라든지 브라켓 부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저희 한양대병원의 교정 치료는 차별화된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한양대병원에서는 주요 전문 과목이 모두 한 공간에서 진료하고 있어서 환자분의 번거로움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전이나 중간에 필요한 충치 치료, 발치, 잇몸 치료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원활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교정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